안녕하십니까. 라디오로 떠나는 역사여행, 그날 그 시대로의 김정우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언이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문적인 의미를 떠나서 과거를 성찰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 관련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날 그 시대로는 역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하구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 그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는 라디오입니다. 다 같이 떠나보기 전에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945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힘들었던 조선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대해서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복 직전의 생활상과 광복 당시의 기쁨,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는데요. 그중 광복의 기쁨은 당시 국민에게 인터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광복 직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그야말로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말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한반도는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 인적인 자원으로 동원됐습니다. 물론 강제로요. 이런 수탈의 강요가 극에 달해서 나라가 굉장히 황폐한 상태였는데요. 국내에서 일본으로 징용된 사람이 2,500만 국민 중에서 무려 440만 정도였다고 하니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가시죠? 일본의 군인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을 부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가족 형태가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식량을 너무 많이 공출해간 탓에 극도의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농민의 68% 정도가 풀뿌리로 생을 연명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당시 한국인의 약 5%가 제2차 산업에 21%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약 2배가 훌쩍 넘는 인원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근대적인 직업 분야는 모두 일본이 독점해버렸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공업자본 부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90% 이상을 점유했다고 하니 광복을 하고 난 후에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왕좌왕했을지 눈에 선하네요. 또 전시식량 배급 제도라고 전쟁 시에 식량을 배급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광복 전에 한국인에게는 잡곡이 배급되는 경향이 심했다고 해요. 군량으로 써야 돼서 식량이 모자라니 한국인은 잡곡을 줘라 이거죠. 이러니 학교는 멀쩡했겠습니까? 학도병이라고 해서 학생들마저 병사로 징용해버리거나 아니면 각종 근로에 동원해서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광복 전의 한국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얼른 광복을 맞이하러 가봅시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광복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지금 한창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실 한 청년에게 인터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드디어 광복이네요. 지금 나라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목청이 터지도록 해방 만세를 부르고 있고요. 계급, 지역, 빈부 모든 격차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얼싸안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이 광복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광복 전에 억압당하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농민은 징용과 공출에서 해방되고 노동자나 시민들은 일본인의 멸시와 명령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동안 억압받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네요. 덧붙이자면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 신민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네요. 이게 한국의 어떤 혼을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한국의 역사관을 일본 위주로 바꾸겠다. 한국 민족혼을 말살시키겠다. 뭐 이런 교육입니다. 이제 그런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생생한 광복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생한 광복 당시의 분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민족시인 심훈 작가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의 일부를 통해 사람들이 그 얼마나 바라던 광복인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네, 여기까지가 1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광복이겠죠. 잠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면 지금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그날이 오는 내일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그날이 어떤 날일지 의견이 많이들 분분하시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날이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정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대정리는 오늘 하루 다뤄본 역사적 사건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광복, 이 한 가지 사건만을 다뤄봤습니다.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참담했어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일본에 강제로 징용되거나 여러 근로 현장에 동원됐죠. 또한 식량 공출제가 매우 가혹했기 때문에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일본을 영웅시하는 민족 말살 교육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었다고 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또 국민들의 염원으로 맞이하게 된 날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선조들께 감사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겠네요. 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정우, 진행의 김수민, 김정우, 기술의 박효윤이었습니다.